부동산 펀드의 우리 그 교재를 이제 압축해 놓은 거니까 이 그림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 부동산 펀드가 펀드 재산의 50%를 초과하여 그 부동산을 실물로 사야 되느냐? 실물 안 사도 된다 이거지. 이게 그 실물 안 사도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사도 되고,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회사, 부동산 투자 회사죠. 뭐 이런 데 그 주식을 펀드가 사도 되고, 그리고 부동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 상품을 사도 된다.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요, 이게. 그리고 뭐 은행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개발하는 데다가 그 개발하는 법인이야. 안 그러면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그 투자된 펀드 그런 펀드요. 그런 펀드에는 대출도 해줄 수가 있다. 원래 펀드는 대출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대출이 되는 거를 우리가 PF라 그래가지고 단 이 조건이 있어요. 무조건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니고 디벨롭먼트 하는 개발하는 회사에 이게 직접 대출을 해줄 수도 있다. 그래서 취득과 매각은 아주 그냥 기본이고, 그 다음에 개발을 한다, 디벨롭을 한다. 펀드 매니저가 직접 관여를 하는 겁니다. 이게 물론 이제 외주 그 제3자한테 이제 업무를 위탁을 하겠죠. 펀드 매니저가 이제 직접 시행사가 되는 거예요. 시행사가 되는 거예요. 시공사는 아니죠. 뭐 이거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시행사가 되기 때문에 좀 독특합니다, 이게요. 펀드 매니저가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그래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관리해주고 리모델링을 해준다. 그런 것들도 그 부동산 투자가 된다. 그 다음에 임대 이런 것들도 된다.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험에 이제 최근에 한번 나왔죠. 그 부동산 펀드가 리조트를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. 어떤 리조트로 가면 있잖아. 이 회사 오너가 누구예요? 이거 펀드입니다. 이거 우리 그 펀드 회사 이제 그 직원이 이제 사장으로 이제 나왔겠죠. 그래서 운영도 오퍼레이션을 하는 겁니다. 직접 운영을 한다 이거죠.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이제 채권을 살 수 있는데 그 채권이 부동산이 담보로 된 채권이 됩니다. 많잖아요. 여러분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면은 그 권리가 있잖아요. 그 권리를 그 은행에서 그거를 이렇게 팔아버려 유동화시킨다고 그죠? 권리를 부동산이 담보로 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권리를 ABS로 이제 판단 말이야. 그러면은 펀드가 그거를 살 수도 있다. 요거 직접 리조트나 호텔 이런 거를 펀드가 운영할 수도 있어요. 물론 이제 되게 이제 위탁을 주고 그러겠죠. 그렇지만 오너는 펀드가 됩니다. 권리. 우리가 민법상에 이제 이 권리를 이제 물건을 배울 건데요. 용익 물건. 이 사용한다는 얘기죠. 용자가요. 사용해서 뭐 이익을 취한다 이런 얘기예요.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.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전세권이란 게 이때 전세권은 이제 다 이렇게 그 등기를 해야 돼요. 임대차 계약하고 달라요. 임대차 계약은 주인하고 그냥 둘이서 이렇게 그 부동산 그 중개소 가서 하는 거고, 이거는 그 등기부 등본에다가 이렇게 그 전세권을 설정하는 겁니다. 집주인이 잘 안 해주지. 안 해주니까 이게 임대차 계약서를 이렇게 우리가 공정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그런 이제 다른 방법을 쓰는데, 그다음 임차권, 그죠?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이게 등기가 돼야 돼요. 등기가 안 되면은 이제 좀 그 의미가 없는 거죠. 임차권도 이게 등기된 게 있고 등기 안 된 거고 뭐 그럴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증권에 이제 요거 증권이 조금 까다롭습니다. 그래서 증권은 이렇게 요 위에 게 뭐냐 그러면요. 부동산 펀드가 투자를 하는데, 부동산 펀드가 투자를 해요. 누구한테요? 어떤 신탁 재산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, 여기 그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고, 펀드니까요.
또 뭔가 유동화, 뭐 자산 이런 데 또 유동화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요 세 개 다 공통적으로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. 여기서 유동화를 뭘 유동화? 유동화도 여러 가지를 하니까 부동산을 유동화한 게 50% 이상이 돼야 돼요. 여기 신탁재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부동산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부동산이 그 50%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은 된다. 신탁이요. 신탁 말씀드렸고 이제 펀드 있구나. 펀드가 부동산 펀드라 해야 되겠죠. 부동산 펀드가 그 아니더라도 50% 이상만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된 뭐 비부동산 펀드라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. 이게 50%만 이상 되면 그렇게 투자하면은 그 증권을 사면은 투자 대상이 된다. 그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자본시장법이잖아요. 근데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고 따로 있어요. 리츠라죠, 리츠.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의한 그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회사 주식을 사도 뭐 관계없다.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. 그 다음에 요거요. PFP, Project Finance, 파이낸싱 베이커, 어떤 투자 수단이죠. 부동산 개발 회사라 그럽니다. 개발 회사. 이거는 이제 존속 기간이 있다. 요 100%가 뭐냐 그러면요. 펀드 재산의 50%를 초과하는데 원래 우리는 펀드는 종목당 10%를 초과할 수 없죠. 우리가 증권 배웠잖아요. 근데 부동산 펀드는 사실 거의 다 몰빵을 해야 될 필요성이 되게 있어요. 몰빵을 해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펀드 순재산의 200%까지 차입까지 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는 몰빵을 해도 관계없다. 50% 초과인데 그냥 100% 그냥 한 군데다가 10%, 종목당 10%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포트폴리오를 하면 안 돼요. 이게 뭐 하면 좋은데 워낙 덩어리가 크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는 몰빵을 해도 된다. 이게 이제 여기도 이런 것들 몰빵을 해도 된다. 몰빵. 이런데 투자 목적 회사 이런데 뭐 되게 펀드가 하나 만들어지면요. 부동산 펀드는 거의 몰빵을 합니다. 몰빵을 해요. 왜냐면은 어떤 큰 프로젝트를 수천억짜리 이런 것들을 관여하기 때문에 그것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200% 차입하는 마당에 그래서 몰빵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. 시험에 나오면 은근히 어려워요. 부동산 투자 회사법은요. 우리가 뭐 10%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그 종목당 그 있잖아요. 그 한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. 이것도 한도를 지켜야 돼요. 예? 그래서 가만히 이게 보시면 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이거는 자산 유동화가 부동산이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부동산이 아닌 자산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이런 것들은 그 한도를 지켜줘야 돼요. 몰빵 안 돼요. 제가 이제 100%로 써놓은 데는 몰빵이 된다. 이제 그 얘기입니다. 대출은 개발이라는 거고요.